안녕하세요. 스나이퍼 인사드립니다. 오늘이 벌써 금요일입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금요일에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리얼 XRP 보이님께서 공유해 주셨고요. 지금 여기서 보이는 이분이 전 CFTC 의장 지안 칼로 씨예요. 그래서 이분이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일단은 조금만 듣고요. 제가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하이라이트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It's an investment asset class. It's not one for the faint of heart, but that doesn't undermine the fundamental value proposition that crypto presents, which is a total revolution in the way we think about transfers of value and we think about the way in which society identifies things of value in a new digital age. 제가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핵심은 이제 앞으로 암호화폐는 암호화폐가 아니라, 여기서 보이시나요? Not just Bitcoin,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앞으로 암호화폐는 에셋 클래스, 자산이 된다. 이제 이렇게 자산 형태로 간다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든지 금, 은처럼 하나의 자산으로 이제 인정을 하는 인터뷰였고, 그리고 말한 것 중에 이제 주목할 만한 게 암호화폐는 가치 이전을 생각하는 방식에 대한 총체적인 혁신이다. 토탈 레볼루션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이제 완전한 혁신이다.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주목할 만한 게 가치 이전에 대한 트랜스퍼링 밸류에 대한 부분인데, 가치 이전이란 말은 결국은 이제 지불수단이거든요. 근데 지불수단에 있어서 가장 빠르고 수수료도 적은 자산은 XRP죠. 그리고 예전에 브라이언 브룩스 님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암호화폐의 본질은 지불수단이라고. 그렇죠? 그 XRP는 증권이 아니라고 예전부터 이분이 말을 많이 했는데, 제가 항상 말만 하는 것보다 항상 먼저 조사를 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지안 카를로 XRP라는 키워드만 치더라도, 이게 간단하게 쳐도 이렇게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전 CFTC 의장 지안 칼로는 왜 XRP가 증권이 아닌지 말을 하고 있다. XRP isn't a security. 누가 이제 CFTC 의장 체어맨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전 CFTC 의장이 얘기를 하고 있다. XRP는 증권이 아니라고. 그런 말이 많고 다 같은 내용이에요. 비슷한 내용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XRP는 SEC가 규제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의견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디오로 다시 와서 보면은 이분이 XRP라고 얘기를 못하죠. 그쵸? 위치가 있잖아요. 영어 속담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Read between the lines. 그러니까 그 뜻은 이제 그 무엇인가 얘기를 할 때 그 말에 담긴 속뜻을 제대로 파악하라. 이제 그런 말이죠. 참고하시라고 공유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수치가 크립토 트렌딩에서 제가 발췌를 했고요. 이제 이분이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신 것 같은데, 현재 15분마다 가장 그 해당 코인에 대해서 말이 많은 코인에 대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를 하고 다른 코인이 어떤 코인들이 많이 언급이 되는지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베타 테스트예요. 그래서 보시면 1위가 루나, 2위가 도지코인, 3위가 XRP입니다. 4위가 아톰, 5위가 제로엑스인데, 이 데이터가 어디서 가져온지 정확하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트위터 데이터 같은데, 아무튼 더 정확해지면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계속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재밌어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사진은 나름 유명한 사진입니다. 트위터에서 돌아다니는 사진이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름만 바뀌는데, 이 상황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이더리움이란 여자친구랑 이제 민터블 플랫폼이죠. 같이 사귀는데 지나가는 조금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여자, 이제 XRP 레저를 이제 몰래 보니까 이더리움이 화가 났습니다. 최근에 리플사가 투자한 그 민터블 플랫폼 시리즈 A였죠. 그쵸? A 거기에 투자한 거,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이렇게 사진으로 표현을 했는데, NFT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은 거품이 많이 있지만 나중에는 없어서는 안 될 자산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소송권도 리플사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현재에 와서는 이제 리플사가 크게 잘못한 게 없는 게 많이 밝혀졌고, 이제 소송권을 제외하고는 항상 열의를 하고 있습니다. 리얼 유스 케이스 사례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디파이 때 한번 많이 타이밍을 놓쳤잖아요.
그 이후 플레이어 네트워크를 출시를 하면서 이제 계속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기면은 이제 굉장히 빠르게 더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보실 That's 비디오가 a good question.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실 비디오가 그때 12월에 작년 12월에 SEC가 리플사 소송을 하면서 브래드 갈리나우스가 더 많이 나왔지만 크리스 라슨도 이제 인터뷰를 이제 몇 군데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들어보시고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It's perplexing in many ways. XRP was declared a currency by Obama's Treasury in 2015. It's been out there in the wild now for almost 9 years.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have traded. So it has utility. So we think that was a perplexing move that happened literally on the last day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n the SEC, for example. But we're hopeful that we can get that clarity in the U.S. and then that will allow the U.S. to be rightfully the number one when it comes to fintech, crypto, just like it is with every other part of the internet. 제가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부분에 뭐라 그랬냐면은 2015년 오바마 대통령 때는 XRP는 암호화폐라고 인정을 받았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현재 리플랩이 세상에 나온 지 거의 9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9년이라고 말을 했고, 그런데 트럼프 정부 때 SEC가 말 그대로 제이 클레이튼이 SEC 사임 전날 리플사를 고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명확성을 얻어 미국이 인터넷 사업 일부분에서 넘버원이 된 것처럼 핀테크 암호화폐 산업에서도 그렇게 되길 바란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는데 제가 방금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바마 대통령 때는 XRP가 암호화폐로 인정받았다. 이게 크리스 라슨 입에서 나온 말이고요. 그러니까 재밌는 걸 제가 조금만 더 보여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것처럼 오바마 때는 XRP가 암호화폐 인정받았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게리 갠슬러의 제 바이오를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버락 오바마 때 이분이 33번째로 미국 CFTC 의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 클린턴 때는 여기 보이시죠? 빌 클린턴 때는 게리 갠슬러가 여기 보이시죠?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재무부 장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왜 빌 클린턴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런데 조금만 더 연결고리를 찾으면은 리플사 인사이트에서 나온 건데 이게 리플사 수요일 때 2018년도거든요. 이게 2018년 때 보시죠? 빌 클린턴이 여기 나와서 키노트 스피커로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트럼프 행정부 때 클레이튼이 권력을 남용해서 리플사를 공격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XRP를 암호화폐로 인정해준 오바마 행정부 그리고 게리 갠슬러 오바마 행정부 때 CFTC 의장으로 역임을 했고 그리고 빌 클린턴은 리플사 키노트 연설을 했습니다. 사진 보니까 살짝 좀 얍삽하게 나왔네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정리를 하자면은 빌 클린턴은 리플사를 좋아한다.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자세한 거 얘기 말씀 안 드리고 그래서 오바마도 XRP를 이제 화폐로 인정을 해줬고 오바마 시절에 여기 보시면은 오바마 시절에 조 바이든은 47번째 미국의 부통령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46번째로 미국의 대통령인데 같은 라인이잖아요. 연결고리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니까 리플에 대한 생각은 사실은 이제 비슷하게 이제 옹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리플도 결국은 벌금을 내고 살아남고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이 인터뷰처럼 다시 그 미국에서 구글처럼 나중에 크게 더 성장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이 제임스 변호사님이 여기 좀 보여드릴게요. 제임스 변호사님이 리플사가 소환 신청한 SEC
힌맨을 SEC에서 이제는 반대하는 편지가 공개돼서 그거를 이제 공유해 주셨는데, 여기 보시는 게 저번에 리플사가 주장한 왜 힌맨이 소환을 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EC가 편지를 쓴 건데, 주된 내용이 그거죠. 여기 첫 번째 여기 제목을 보시면은 어제 그 리플사가 힌맨은 확실하게 SEC 고위 공무원이다라는 부분에 반박을 했습니다. 디렉터 힌맨 클리어리 확실하게 하이 랭킹 SEC의 그 고위 공무원이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SEC가 반대 의견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SEC에서 말하는 게 힌맨은 이번 XRP 관련에 대해서 발견할 수 없는 특별한 지식이 없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이렇게 반박을 한 상황이고, 이제는 판사님이 이제 판단을 해야죠. 결정하는 건데, 저번에 제레미 호간 변호사님의 말을 빌어보자면은, 예전에 넷번 판사님이 비슷한 케이스로 잠시만요 나고 왔습니다. 꺼버려야겠다. 넷번 판사님이 그 이제 비슷한 케이스 때 소환된 사람들을 보면은 고위 공무원들 한 명 빼고 다 인정을 받았대요. 그쵸?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고위 공무원인 거 알겠는데 일단은 다 법정을 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판사 성향이라는 게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힌맨이 법정으로 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힌맨이 법정에 소환이 되더라도 리플사가 직접적으로 힌맨한테 질문 못하고 판사님이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힌맨이 소환이 된다 그래도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이제 그런 상황을 지켜보는 게 더 맞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코인텔레그래프님께서 공유해 주셨는데, 이제 일본, 캐나다, 영국에 이어서 이제는 폴란드까지 금융당국에서 바이낸스는 중앙 유럽 국가에서 규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계속 제가 비디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영상에서 다른 나라,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규제 형태나 이제 모습들은 틀리지만 이제 한 나라씩 본인 나라들의 규제 틀을 만들면서 바이낸스 축소를 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참고를 하시고요. 한국 관련해서 바이낸스가 이제 저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나오면은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간만에 내일을 쉬는 관계로 편의점표 맛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다른 나라에 잘 안 마신다고 하던데요. 저도 들은 거라서 아무튼 전 맛있습니다. 회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데 제가 뭐 술을 사실 제가 그렇게 즐겨 마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노력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금요일인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타임스 유니언에서 발제를 했고요. 여기 기사를 보면은 메카닉 빌리라는 수력 발전소인데 새 생명을 얻다 이제 그런 기사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이 수력 발전소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수력 발전소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 거의 수익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이시죠? 이제 비트코인을 마이닝을 하면서 채굴을 하면서 수익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좀 보시면은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이상한 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보시면은 비트코인을 채굴하면서 우리는 내셔널 그리드한테 전기를 파는 것보다 비트코인 채굴로 돈을 더 번다. Make more money with Bitcoin.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 암호화폐 규제가 본격적으로 풀리면은 이제 이런 발전소라든지 다른 이제 비슷한 기관들도 많이 들어올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예전에 예를 들어서 JP 모건이라든지 골드만삭스가 막 비트코인 욕했잖아요. 비트코인 쓰레기라 해놓고 뒤에서는 딴짓하면서 실컷 모았다가 지금 이제 펀드 출시에다가 이더리움 선물 옵션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그래서 각 나라 잘 사는 나라들은 기관의 탑 기업들이라든지 이제 은행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지금 많이 모으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비트코인도 살아남는다는 의견을 드리는 게 인플레이션 대비 해칭 수단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많이 받고 있고 지금 그리고 많은 기업들의 행보도 디지털 금 그리고 무엇보다 규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제가 항상 뉴스를 보는데 지불산으로는 힘들지만 디지털 금이라든지 가치 저장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물론 반대 세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을 투자하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래도 일단은 암호화폐에 들어와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포트폴리오에 담아두시는 거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안전한 자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뭐 100%라는 게 없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서 무조건 된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무리한 투자보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투자하는 게 좋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소식 이런저런 소식 전해드렸고요. 저는 가능하다면 내일 정도 영상 한 편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